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름 생성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구름에서 이제 눈하고 비도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눈이나 비는 또 어떤 식으로 내려지는지 그게 좀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눈이나 비가 내려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강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지표에 내리는 강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강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괄호 안에다 비 혹은 눈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비나 앞에 눈을 먼저 적었으면 되겠다. 맞죠? 네, 비나 눈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 네, 그래서 강수 개념 아시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음 덩어리, 예, 맞습니다. 얼음 덩어리 있죠? 네, 뭐도 포함이 됩니까? 우박도 포함이 됩니다. 네, 맞아요. 우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나 우박, 예, 이런 것들을 다 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수라는 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정리를 해보시면 지역에 따라 뭐는 다르게 나타난다? 강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네, 강수 과정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먼저 보시면 이 강수 과정은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하고 그리고 저위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크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 그리고 또 저위도 지역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잠깐 여기다 그렸다 지워볼게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이 지역을 우리는 적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센 곳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는 위도로 따졌을 때 위도 뭐라고? 0도. 라고 얘기합니다. 위도 0도라고 하고 여기 열대지방이에요. 맞죠? 그리고 위도가 0도라서 우리 뭐라고 한다? 저위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지역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극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북극,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남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극은 태양 에너지들이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평으로 들어가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위도 뭐로 잡습니까? 90도. 여기도 위도 뭐라고? 90도. 네, 그러면 90도가 최고로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고위도. 네,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고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대충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네, 위도 어디? 30도에서 60도. 네, 여기도 가운데 딱 위도 어디? 여기 남이겠죠? 네, 30도에서 60도. 네,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위도라고 해요. 중위도. 중간에 있는 위도라 중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는 곳은 북쪽에 있는 위도 30에서 60도 사이가 우리나라잖아요. 맞죠?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중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위도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위도가 숫자가 커지면 고위도, 그 다음에 0도로 가까이 가면 저위도, 우리처럼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데는 뭐라고?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수 과정은요,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과 또 저위도 지역으로 나뉘는데 왜 그러냐면요, 먼저 중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의 구름 모습을 보면 구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는요, 구름이 좀 추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의 온도가 0도에서 한 마이너스 40도씨 이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름에. 그러면 구름 안에는 뭐가 있게 되느냐? 구름 안에는 네, 얼음 알갱이가 있게 되죠. 날이 추우니까 얼음 알갱이가 있게 돼요. 네, 얼음 알갱이들도 있고요. 예, 영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맞죠? 얼음 알갱이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방울들도 그대로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 못 그리겠다. 네, 물방울들이 좀 살아 있습니다. 네, 얼음 알갱이들 분명히 있고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얼음 알갱이랑 물방울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강수 과정이 일어나느냐? 물방울들 중에서 일부가 뭐가 되어서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돼서 증발이 되거든. 물방울 중에서 일부가 수증기가 돼서 증발이 돼요. 증발. 예. 물방울에서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자, 이 수증기들은 가볍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로 딸려가느냐? 네. 어디로 딸려간다고요? 무슨 색으로 하지? 네. 여기 얼음 알갱이 쪽으로 이렇게 딸려가게 됩니다. 얼음 알갱이 쪽으로 이렇게 딸려가게 돼요. 얼음 알갱이 쪽으로 딸려가면 이 얼음 알갱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빗방울로, 예, 이렇게 눈 결정으로 크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쪽으로 돌아서 구름 입자하고 빗방울 크기를 한번 잠깐 비교해보고 갈게요. 자, 구름 입자하고 빗방울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은결핵은요, 우리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이 0.001mm예요. 야예요. 억수로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네, 엄청 작죠. 그거보다 구름 입자는 훨씬 큽니다. 구름 입자가 되면 구름 입자 지름이 0.01
밀리미터 정도가 됩니다. 구름 입자들, 알갱이들, 물방울들 있죠. 그런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표면 부근에서 보이는 아이 있잖아요. 지표면 부근에서 그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떠 있는 아이들을 안개라고 하는데 안개들은 0.1mm 정도로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지표 부근에 있으면 안개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구름이라고 했죠. 자, 이 구름을 보시면요. 이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구름이. 구름 알갱이가 요만한데 이 구름이 한 100만 개 정도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빗방울이 됩니다. 네, 구름이 몇 개 정도 모여야지? 100만 개. 네, 한번 적어볼게요. 정도 모이면 뭐로? 빗방울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빗방울로 성장하면 무거워졌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강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무거워져서. 네,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강수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구름 입자 한 100만 개 정도 모여서 빗방울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개념들 좀 알아놓고요. 네.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테두리를 좀. 네, 이렇게 따로 알아놓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얼음 알갱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한다고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물방울에서 뭐한? 증발한 수증기에 의해서. 그럼 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중위도 지역 강수 과정 그림 보고 한번 정리해 보면 물방울에서 뭐한? 증발한 누구가요? 수증기가요.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는다고 했죠. 네.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점점 무거워져서 아래로 지표로 떨어져 내리게 되면 그게 눈 또는 비가 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수증기가요. 플러스 뭐예요?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요.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이 아이들이 뭐가 돼요? 큰 빗방울이나 뭐 눈덩어리 같은 걸로, 예, 눈 결정으로, 예, 성장하게 되겠죠. 빗방울 크기로 성장하게 되겠죠. 네, 성장해서 커지면 무거워져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녹은 상태로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녹은 상태로 떨어지면, 네, 녹았으니까 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은 상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은 상태로 떨어지면 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빗방울로 크게 성장을 하는데 얼은 상태로 떨어지면 눈이고 녹은 상태로 떨어지면 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얼음 알갱이가 달라붙어가지고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라 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이 강수 과정을 우리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강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빙정이 결합해서 됐다.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강수 과정 빙정설 이론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기억해야 돼?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눈이나 비가 되더라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위도 지역으로 또 가볼게요. 자, 저위도 지역은 0도씨보다 어떻게 됩니까? 0도씨보다 높은 온도, 0도씨 이상이에요. 그러면 얼음 알갱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얼음 알갱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만 있습니다. 물방울만. 하얀색으로 그려볼게요. 저것처럼. 네, 물방울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잠깐 큰 물방울도 있고요. 좀 작은 물방울도 있고요. 작은 물방울도 있고요. 큰 물방울도 있고요. 크기가 일정치 않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방울로 보이시나요? 진짜 좀 그렇게 보이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방울과 물방울은요, 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 표면 장력에 의해서 평 하고 당겨서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만나서 한 방울이 되고, 한 방울과 또 다른 한 방울이 만나서 또 한 방울이 되고, 이런 식의 크기로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 강수 과정을 보시면, 저위도 지역의 강수 과정을 보시면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네, 크고 작은 누구들이? 물방울과 물방울, 복수입니다.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점점 무거워서 결국에 뭐로 내리게 됩니까? 비로 내리게 됩니다. 비로.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 아까 쓰던 색깔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작은, 네, 물방울하고 또 어떤 물방울? 큰 물방울하고 자꾸 이렇게 합쳐지죠. 합쳐지다 보면 뭐로 성장합니까? 빗방울로 됩니다. 네, 이거 좀 말하기 좋네요.
네, 빗방울로 성장하게 되겠죠. 네, 빗방울로 성장하면 무거워졌으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비로 내리게 됩니다. 맞죠? 빗방울로 성장해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물방울이 합쳐져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요, 서로 합쳐졌다. 병합설이라는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역시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말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표에 내리는 강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위도와 중위도 지역에는 0에서 40도씨의 온도이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얼음 알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하고 얼음 알갱이하고 붙어지니까 얼음 알갱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는데 녹은 상태로 떨어지면 비가 되고 언 상태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물방울과 물방울 크기가 서로 다른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붙어서 더 큰 물방울로 만들어지다 보면 그 아이들이 빗방울이 되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 과정이라는 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기압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제 영상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친구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셔서 어차피 만든 영상이니까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